중동에서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이 벌어지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요? 오늘은 그 배경을 살펴보며 글로벌 무대에서의 중국의 위상과 함께 경제, 기술,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상준 CMS증권 영업본부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중국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이스라엘 공습 이후에 중국에서도 꽤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국제법 위반이라고도 하고 파국적인 결과 맞이하게 될 거라는 뉘앙스의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약간 통상 관계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네네.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란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란이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하던 원유를 거의 대부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한 구조적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란에 이제 전 세계 수출하는 원유가 91% 정도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뭐 설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팩트로만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얘기가 안 됐다.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뒤에 있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이제 갑자기 끝내면서 가면서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 배경에 중국의 어떤 이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것들이 좀 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스라엘과 중동, 이란의 전쟁에서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는다라고 하면 전 세계 원유의 30%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한 인플레이션과 이제 어떤 차질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과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중국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으로 91%의 어떤 그 원유가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막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그냥 판단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는 전혀 얘기된 것이 없었다라고 이제 발을 뺐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이란과 거의 이제 좀 협상이 되고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삐걱거리는 요 정도였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제 공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막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핵 협상이 끝나고 나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핵 협상 전에 바로 공격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이랑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가 안 됐다고 해도 폭격하고 나서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이 제공권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폭격을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나 뭐 주변국들이 이스라엘한테 이미 한 번씩 다 이제 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수장들도 다 이제 죽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드론으로 이제 그 제공권을 이제 장악할 수 있는 무기들을 시리아나 이런 데 미리 이스라엘이 다 폭파시켜 놓고 F-35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시작하자마자. 그러고 스텔스 모드로 들어가서 그냥 완전 방공망들을 다 폭파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유롭게 과거에 이제 유물인 F-15나 16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사실은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어떤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란이 패배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중론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뛰어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국이 어떤 무기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대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중국의 어떤 갈등의 좀 핵심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 이란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도발을 한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란 지원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때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미국에서는 미리는 얘기된 게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잿더미 되지 않을 잿더미 되고 싶지 않으면 다 빨리 핵 협상해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얘기가 된 것 같은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상황이 터졌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약간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푸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만 돼도 시간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그러게요. 문제인데 G7까지 갑자기 중단하고 예. 올 정도이면 뭔가 더 큰 게 있다.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그 큰 게 뭔지 발표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결국에는 중국의 어떤 이란 지원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포착이 됐기 때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사건 사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되게 오래전 얘기 같지만 G7 회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이 G7 회담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열려 있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들을 했었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루 만에 그냥 일찍 가버리고 G7 그러니까 다른 G6 국가들이 중국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사실 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그렇죠. 통상 관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거 나는 개의치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러시아를 뺀 건 또 실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예, 예. 그건 사실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스탠스일 텐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때부터의 어떤 그 갈라짐 현상인데 이제 그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중국도 들어가 있고 미국도 들어가 있잖아요. 결국에 유엔에서 어떤 참전이나 이런 거 결정하려면 상임이사국이 승인해야 되는데 중국이랑 러시아가 있으니까 미국 맘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 정권 때부터 기속적으로 했던 게 나토의 부상이잖아요. 네. 그럼 나토의 반대편엔 어디가 있냐면 브릭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브릭스를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G7을 할 때 2023년부터 중국은 중앙아시아랑 모임을 같은 시기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제 디커플링으로 가서 이제 이런 우리는 또 우리의 얼라이언스를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뭐 G7에 가입을 해라 들어와라 뭐 G8으로 가자 이렇게 해도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다. 오히려 문제는 나토와 브릭스 그리고 이런 이제 대립이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견제가 가장 큰 숙제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정권을 떠나서 예.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이고 향후에도 이제 어떤 그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네네.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양국에서 서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디폴트로 깔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과 있어서 얼마 전에 네. 있었던 협상 내용 중에 미국은 히토류 공급받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에 유학생 받기로 하고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대등한 협상인지는 사실 그 내용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협상 결과는 그렇게 났는데 오히려 히토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게 6개월짜리여서 네, 맞습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중국이 아직도 패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이나 해석들도 많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가장 강하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히토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GM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더 이상 차를 못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히토류가 이제 뭐 공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발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다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하지 않으면 의존도가 완전히 이제 중국 너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F-35도 마찬가지 모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를 무기로 계속 하려고 할 것이고요. 요번에 이제 뭐 어느 정도 협상 이야기가 됐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적으로 최종적으로 90일 유예가 끝나는 기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 히토류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60% 이상을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 카드를 휘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기 때도 좀 그랬는데 협상을 할 때 서로 부가를 막 하고 나서 협상을 하고 부가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끝나고 나면 원상태예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히토류 수출 안 하는 거 이제 우리 한시적으로 해주겠다 원상태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 그렇죠. 유학생 예, 받아주는 맞네요. 것도 원래 그냥 잘 하던 거 갑자기 네. 이제 불구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들은 좀 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 이번 어떤 협상이 진짜 잘 됐구나라고 네. 하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그런 좀 서로 그렇죠.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것으로 그렇죠.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90일 유예가 마무리되는 게 7월 중순, 8월 초 뭐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가서 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불확실성은 있죠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과연 미국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중국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냐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지표 보니까 오히려 중국은 네. 소매 판매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소매 판매랑 예. 이제 그 산업 생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소매 판매는 예상치가 5%였는데 6.4% 나왔고요. 산업 생산은 5.8% 나왔는데 예상치가 5.9%니까 예상치보다 조금 못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중론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무역 협상이 조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보이니까 심리 소비가 조금 회복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더 강한 팩트는 6월 18일이 그 징동닷컴 있잖아요. JD.com. 맞아요. JD.com의 네. 창립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큰 이제 세일 기간이 있는데 상반기는 JD.com의 창립일인 6월 18일. 그래서 6.18 행사라고 하고 이제 그 하반기는 알리바바가 만든 그 광군제 11월 11일 해가지고 그때 제일 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상반기에 6.18 기간 동안의 매출이 소매 기업들한테는 상반기 매출의 적게는 40%, 많게는 60%까지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와. 그 기간에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근데 6.18이 보통은 옛날엔 11일 날 시작했죠. 근데 점점 땡겨가지고 원래는 5월 말쯤에 통상적으로 하는데 요번에는 특이하게 더 땡겼습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요번 지표는 그게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론이고 네. 사실 중국의 경기가 어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는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이제 부동산의 그 판매량이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 폭이 조금씩 이제 그 개선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5월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둔화 폭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나 이런 것들, 뭐 경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시그널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징동닷컴 데이잖아요. 아, 그러네. 6월 오늘 18일. 6월 18일이네요. 어느새.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증시에서도 막 면세점 관련주 중국주들 엄청 좋았는데 맞습니다. 이사님 눈이 갑자기 반짝반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시간이 없네요. 지금 빨리 가서. 앞시가 그럼 바로 볼까요, 그냥? 아닙니다. 아니 준비하셨잖아요. 아, 네. 네, 얼굴 빨개지는데 그냥 공개 좀 해주세요. 그 아, 의미. 요거요? 예, 들어오시는데 짐 한가득 바리바리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오늘 좀 네. 이게 제가 안 보여드리지 않고 하면 와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이 인형 아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요거 인형이 어떤 의미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이 최근에 이제 신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신소비. 요새 한국 주식시가 되게 좋으니까 아, 중국 잠시 좀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겠지만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신소비 관련 주식들이 요새 되게 좋은데 거기에 대표 주자가 이 팜마트거든요. 네. 근데 이 팜마트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작년부터 뭐 이제 막 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사업 모델이 네. 피규어이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아 그게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나? 그 뭐 그 장난감 만드는 건데 막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대두가 많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팜마트의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우리 제작진 안에서 난리 났어요. 저 팜마트가 네. 팜마트냐. 팝이요, 팝, POP, POP. POP 마트인데 이게 지금 그 원래는 이제 이런 피규어 같은 것들 만드는 예. 데고 하나에 뭐 13,000원 뭐 이런 정도 되는 건데요. 이제 사업 모델부터 말씀드리면 랜덤 박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한테도 사실 익숙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문방구 앞에 뽑기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가챠 문화가 된 거잖아요. 예. 일본에 그게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올 랜덤 때까지 박스. 하죠. 예, 예. 인간의 이제 본성을 자극하는 거죠. 예. 근데 팜마트가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시리즈를 발표를 하면 6개, 뭐 7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나올지 확률이 써 있어요. 뭐 6분의 1, 몇 번에 써 있고 비밀, 시크릿 모드에 있고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기 위해서 계속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중국이 큰 틀에서 소비가 3번 정도 변화가 있었거든요. 네. 예.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소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이 중산층이 갑자기 증가하던 시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명품이 엄청나게 잘 나갔었고 명품 주식들이 좋아갔었고 중국 소비하면 아직까지도 많이 생각하시는 마오타이주가 그때 많이 팔렸죠. 네. 왜냐하면 마오타이주는 지금도 500ml에 한 40몇만 원 정도 하나요? 면세점에서 굉장히 비싼 술인데 그 당시에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 업그레이드 시기에는 중산층이 나오면 돈 많이 쓰는 시기.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로 딱 들어가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보조금 많이 지원금 많이 줬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지원금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을 심하게 오랫동안 했죠. 그렇다 보니까 다들 소비가 완전히 죽고 이제 뭐 그 쓸 돈도 없고 막 이런 시기가 되면서 가성비 소비가 그 당시엔 떴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때 미니소나 이런 것들이 떴는데 그 당시에 대두됐던 것들이 소확행 뭐 이런 거잖아요. 뭐요? 그 소확행, 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아, 뭐 이런 것들. 소확행. 예.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거기서 발전된 게 감정 소비로 지금은 와 있는 거고 그게 신소비라고 좀 불리는 건데 그게 이제 팜마트에서 분출이 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팜마트의 사업 모델은 일본의 뭐 제 베어브릭이나 뭐 가챠 모델이나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미 있었던 성공한 모델인데
IP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라부부라든지 몇 개의 IP가 생기면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다시 다 무슨 용어인지 라부부, IP 이게 다 뭐예요? 그렇죠. 이게 라부부고요. 캐릭터 이름. 네, 그 IP가 이제 지적재산권이잖아요. 아, 그쵸, IP. 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뭐 반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적재산권이 명확하잖아요. 건담이나 뭐 예, 자기네들이 예, 갖고 예, 있는 게 예. 있습니다. 근데 팝마트는 처음에 나왔을 때 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뭐 디즈니랑 콜라보레이션해서 맞아요. 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IP가 아니니까 마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쪽에 줘야 되잖아요. 그 로얄티를. 근데 요것들을 중국의 이제 젊은층 예술인들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싼 값에 디자인을 사가지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이키가 이 스우시 모델 처음에 대학생한테 그거 몇십 달러 주고 산 거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고 그 IP를 본인들이 만들기 시작을 했다. 거기에서 몇 개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터진 게 이 라부부라는 모델이고 이게 처음에 블랙핑크의 리사 리사. 그분이 이제 맞아요. 인스타에 올리고 막 하면서 뜨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걸로 이제 중국에서 좀 뜬 거고요. 올해 들어서는 해외 헐리우드 스타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작년부터 그 명품백에 뭐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는 게 인형 막 달고 유행이었었잖아요. 다니- 예. 거기에 이게 딱 부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게 이제 제가 그 키링이니까.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네. 이거 하나로는 의미가 좀 그쵸. 덜합니다. 명품에 이걸 달아야 아, 뭐 에르메스백 그런 데에다가 이런 어. 거 딱 달고 예. 그 헐리우드 스타들 리아나 막 이런 사람들이 예, 나온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 북미 뭐 전 세계적으로 광풍을 좀 일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살려고 막 몸싸움하고 이제 리셀러들이 이제 막 달려들고 그래서 리셀러까지 달려. 네, 그래서 북미 지역에서는 뭐 가격이 한 3배, 4배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방송하면서 인형을 네. 지미 집으로 잡아주는 건 제가 처음 봤는데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진짜 엄청 열일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 하다 보니까 네. 희소성에 2억 원까지 뭐 급등을 했다. 이게 2억 원짜리는 아닐 테고 아, 그럼요. 당연히. 아, 그러면 제가 2억 원이면 지금 이걸 난리 났죠. 네. 여기서. 볼 수가 없죠. 근데 그럼 이게 이거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 요거는 이제 20만 원 정가이고요. 20만 원? 네, 20만 원. 아, 그래도 비싸네요. 20만 원이라고요? 네. 아,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 네. 저 들고 들으셨는데 너무 무섭게 아, 생긴 요게 거예요, 큰 게, 인형이. 큰 게. 네. 네. 근데 그 2억 원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베이징의 그 피닉스 아트 센터라고 거기에서 경매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콜라보레이션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라부부 제품이 총 48점이 출시가 됐어요. 네. 근데 모두 다 합쳐서 7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고 그 중에 한 모델이 2억이 넘게 이제 낙찰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사실 어떤 이런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그런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되느냐가 평가 기준이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예전에 단적인 예로 베어브릭이 2001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2019년도에 경매에서 4천만 원 넘게 낙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그래서 그때 20년에 걸쳐서 와 정점에 올랐다라고 했는데 라부부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나와서 6년 만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SNS나 이런 게 확산 속도 너무 빠르니까 네네. 이런 게 자리 잡는 것도 엄청 빨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라부부가 그런 거고 파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확산성으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다음 단계는 좀 그런 게 있겠죠. 이제 본인들이 이런 인형으로 이제 피규어로 성공을 했으니까 요 라부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은 본인들만 내잖아요. 네. 향후에는 이제 그 산리오 모델처럼 뭐 헬로키티나 뭐 크롬 이런 모델처럼 다른 데다가 이제 IP 주고 네. 거기서 돈 받고 확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요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좀 어떤 식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분기에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지난 1, 2주 정도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라부부 신제품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면서 신제품. 네, 그게 이제 또 올랐고 어제는 한 6%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중국 내에서 리셀가가 조금 꺾였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리셀가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렇군요. 확실한 건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네. 우리 앵커님은 아직 여기에는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조그만한 인형 방송 끝나고 한번 달라고 요청 좀 해보려고요. 아, 이게 저희 애기 거 갖고 온 거여가지고. 안 되겠네. 안 되겠네요. 안 되겠- 철벽을 안 되겠네요. 예. 자녀로 얘기를 네. 하면 못하죠. 예. 네,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